뭐 가능하겠죠. 오늘 예. 좀 천천히 해도 되죠. 그럼요. 예, 천천히 사실은 해도 제가 아까 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게 말씀해 위헌이다 주시죠. 요걸 좀 말씀드리고 예. 싶었는데 법원장까지 하셨던 강민구 변호사가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임은 가능하지만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연장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헌법에서 엄격하게 임기 제한 그리고 권력 견제의 취지로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강 변호사의 말씀이고 예. 그리고 7년 전에 원유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와 유사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 검토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나 정년이 되었더라도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 민주당 복귀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개월이 연장된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6개월이 연장되건 그 다음 사람 올 때까지건 전부 위헌이라고 볼 위헌이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헌법위원이라면서요? 100일조인가?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임기는 6년이다. 네. 법률 정원화에 따라서 112조. 6년 임기를 연임할 수는 있다. 근데 임기 끝났는데 6개월을 연장하든 뭐 다음 후임 재판경 올 때든 연장은 헌법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걸 법에 넣는 순간 그냥 위헌이죠, 뭐 사실. 그렇죠. 자, 그럼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되게 외우기도 좋은 게 112 있잖아요. 간첩신고 112. 헌법 112조예요. 게다가 딱. 헌법 112조에 따르면 마흔여근 임기를 지금 임명할 수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문영배. 현배 진짜 현배 헷갈려. 문영배, 임선, 현배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단 거죠. 없죠. 절대 예.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법도 통과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질문은 쓰지 않았는데요. 이쯤 되면 차라리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법을 그냥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법을 만들자. 그러면 그만 법을 유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법을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리면 돼요. 공직선거법도 없애버리고 위증교사도 죄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소급해가지고 그렇죠. 공소기각 판결이 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실 거고. 아니 차라리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헌법 112조를 꺼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마흔여기 임명이 연임이 안 된 이유는 뭐고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산불 피해가 뭐 30년 동안 산불 났던 거 다 합친 것만큼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가을에 주부들 그 장바구니 영향은 가을쯤에 오거든요. 이제 뭐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이 다 비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대책을 세워야지. 뭐 지금 누구 하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없어요. 빨리 만들기 작전 외에는 지금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그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그렇게 민주당이 정말 입법 폭주의 극단을 달려서 자 마흔역 재판관 임명된 것으로 본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된 것으로 본다. 혹시 대통령 대행이 없어도 혹시 조기 대선이 열려도 대선 공고일은 국회 의결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법에 있는 것들 다 법률로 이렇게 피해가는 상황을 통과시키고 법률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은 없죠. 그 당시에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다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조항이겠죠. 거부권을 행사할 대행마저 소멸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국무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소집이 안 되게 과반수 이하로 국무위원을 줄여놓는 알겠습니다. 경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일단 저기 한 대행하고 최대행을 탄핵한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다 탄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 결정에 좀 아쉬운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200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맞아요. 151명 부분이 지금도 아쉽긴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을 200명으로 해야 한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자기가 쓴 책대로도 안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요. 예. 네. 제 생각에는 뭐 쌍탄핵이라고 하던데 한덕수 땡, 최상목 땡 이 정도까지는 민주당에서는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두 분 탄핵이 돼서 또 그 다음 순위가 됐는데 한 2, 3일 또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탄핵한다. 예. 이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19명인데 탄핵된 분들 좀 빼면 뭐 한 10몇 명일 텐데 그분을 한꺼번에 탄핵한다? 저는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네. 그분들 탄핵 사유는 뭘까요, 도대체? 계엄 때 왜 와서 국무회의에 와서 못 막았냐? 국무회의 안 온 사람들 왜 거기 국무회의도 안 와가지고 못 막았냐?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뭐든지 동원해서 탄핵 소추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도 뭐 얼마든지 되려면 되겠죠. 뭐.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예.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 결의를 할 때도 그렇게 전부 10몇 명을 다 한다는 아닌 것 같고 순서대로 뭐 하루 텀을 주든지 하여간 빨리 해서 그 국무회의를 일단 못 열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이런 행동을 네. 하면 예. 그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음. 견해가 상당히 뭐 적절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헌전당 해산 심판도 헌재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무회의가 지금은 의사정족수가 반이 와야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그렇죠. 있어서 예. 저는 그걸 빨리 수정을 해서 2인 이상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 의사 정족수. 요렇게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명 중에 17명이 탄핵이 돼도 2명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국무회의를 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이걸 20명을 다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예. 네. 그래도 빨리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그래서 지금 듭니다. 국민의힘은 예.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사실상 국무회의 대통령 어쩌면 대통령 대행이나 행정부를 소멸시키는 이런 거가 이거야말로 내란 아니냐. 그래서 고발한다는 방침이잖아요. 이게 내란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란은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의 목적인데 여기서 뭐 국토 참절은 문제가 안 되는 되고요. 거고 국헌 문란 예. 이 목적이 되겠죠. 이 예. 의미는 형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국헌 문란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예, 예. 거기 찾아보면 해당되는 거는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예. 것이다.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근데 당연히 불가능은 완전히 영속적으로 불가능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행마다 뭐 며칠간의 시간을 주고 탄핵을 하는 것도 헌재에서 인용이 당연히 안 될 텐데 예. 한꺼번에 탄핵을 한다? 그거는 저는 진짜 내란의 목적은 틀림없이 있고 다만 이게 폭동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폭동. 폭동이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내란에서의 폭동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당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런 방법을 제안한 분이 있잖아요. 예. 김어준님. 예. 그런 경우에는 뭐 내란 선동, 내란 예비 음모 이 정도는 정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김필성 변호사라고 계세요. 예, 예. 이분이 이재명 대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도 이렇게 전체를 다 총탄핵한다라는 말을 맞아요. 듣고 이게 내란죄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글을 맞아요.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엄청 비난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곧 내리셨는데 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변호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 예. 너희들 내란이니까 그만 멈춰라라고 올렸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박찬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내대표와는 돌아가는 게. 다른 스타일의 그런 지인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줄탄핵을 해서 국무위원 모두 뭐 19명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거는 예. 정말 민주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예, 말씀을 그렇겠죠. 하셨어요. 예.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 국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드렸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랬어요? 네, 미국에서 연두 교서를 대통령이 밝히기 위해서 상하원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백악관에서 저렇게 영화에 행사를 하고 생전- 있었는데 저때 테러가 발생해서 모든 그 상하원 의원, 대통령, 국무위원이 모여 있을 때 폭탄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한 명을 빼놔요. 그래서 폭탄이 팍 백악관에 터지면서 미리 한 명 빼놓은 국무위원이 꽁다리 국무위원, 지정생존자, 데지그네이티드 예, 예.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말 지정생존자 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 버릴 수도 있다. 아니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네. 저건 영화인데 저기는 네. 한 명을 그래도 한꺼번에 저긴 한 명 안에 남겼어요. 남겨서 그 사람을 대통령 그 직무대행 네. 대통령 대행을 시키는 건데 아니 저기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미국은 그 네. 다음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는 거니까 남은 임기를 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총탄핵 전원 탄핵이 되면 대통령 대행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예. 저 영화보다 더 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그러네요. 있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그런 거죠. 예. 네, 저게 이제 테러 단체 소행이거든요. 예. 그 사실상 국민들이 겪게 될 충격이라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한 명이 여러 명의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고생스러운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성을 가지고 이니셜이 JM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될 수 없다. 선출하지 아니한다. 뭐 이를테면 이런 법을 이제 만든다는 네, 그렇군요. 거죠. 예. 예.